자, 그 다음 트랜스폼을 다운받아 보시면 자, 압축이 있고 압축을 풀면 자,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압축 못 푸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혹시 압축 푸는 걸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시면 바로 압축 풀기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RGB라는 걸 이용해서 푸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뭐 반드시 푸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냥 기본적인 윈도우나 맥에 들어있는 압축 푸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무엇을 이용해서도 푸시든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반대집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압축 풀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압축 풀기 해버리면은 안에 내용물이 막 완전히 풀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해지니까 이 압축 파일 그대로 풀 수 있게끔 알아서 풀기를 하시면 틀 안에 폴더 안에다가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트랜스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세 장의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조금 용량들이 좀 있어요. 크기도 있고. 자, 그러니까 그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월. 하나만 바로 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 세 장을 한꺼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에서 드래그로 열게요. 일부러. 자, 디렉토리에서 세 장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바로 위에 올리시면 되겠죠. 조금 보시는 것처럼 세 장이 각각 하나씩 띄워져 있습니다. 세 개를 모두 한꺼번에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상단 메뉴바에 윈도우에 보시면 어레인지 정렬에 대한 기능으로 한꺼번에 몇 장씩 보게 할 것인지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화면 분할이 되면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두 장을 했다 그러면 한쪽에 있는 얘를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담으시면 되겠죠. 왼쪽에 보이는 그림 쪽에다가 자, 오른쪽에 있는 파도 그림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간단하게 드렸다시피 그림 자체에다가 이미지를 바로 담는 행위와 지금 제가 쓰는 행위에 대한 결과물은 전혀 다른 기능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다이렉트로 이미지를 담는 이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ESC 또는 딜리트 눌러서 취소하십시오. 자, 일단 처음에 일부러 두 개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동 툴로 오른쪽에 있는 자, 파도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아무것도 클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레이어 자체를 선택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안 먹어요. 아니고 무엇을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상단의 탭 메뉴를 먼저 보세요. 탭 메뉴가 현재 저는 왼쪽에 잡혀 있어요. 오른쪽에는 이 비치를 쓸 거잖아요. 이쪽 화면을 선택을 해서 이쪽이 색깔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툭. 여기가 좀 더 밝게 선택이 되어 있죠. 지금 화면이. 이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야 레이어 확인하고 드래그를 하셔야 이미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드래그 가져오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다른 쪽 왼쪽에 있는 그림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얘를 바로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안 가져와요. 잘못 가져왔나 보다 하고 다시 당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 드리는 거고
이렇게. 그럼 나이트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해당하는 파일을 탭 메뉴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확인하고 이미지를 드래그로 가져오시는 거겠죠? 자, 매우 기초적인 개념입니다만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장이 띄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가져올 쪽의 파일을 정확하게 선택, 레이어 선택, 레이어가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를 잡고 드래그로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화면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다면, 아예 하나가 딱 보이는 상황이라면 요령은 똑같아요. 요령은 똑같은데 저를 잘 보십시오. 열려고 하는 아이가 여기는 월이라고 하는 이 아이입니다. 일부러 처음으로 옮겨 놓을게요. 빛이 바다 이미지를 월 이쪽으로 가져올 겁니다.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해당하는 파일 선택해서 활성화되어 있죠? 레이어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화면에 이미지를 가져가죠. 이미지를 마우스로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할 건데 없네? 그럴 때 해당하는 월 갖다 대면 화면 바뀌어요. 마우스 놓으면 안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안쪽으로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림 쪽으로. 그러니 똑같은 요령으로 본다면 이 그림을 드래그해서 화면이 바뀌면 마우스 띄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안쪽으로 갖고 들어와야 돼요. 드래그로. 그림 쪽으로 다시 갖고 와야 표시가 뜨면서 마우스를 놓으면 그제서야 가져오는 거죠. 자, 요거 못해서 왜 이미지가 안 가져오지 하고 놓치시는 분들 매우 많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요거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드래그 합니다. 화면 바뀌었죠? 마우스 아직 안 떴어요. 마우스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요. 아이콘이 바뀌었죠, 모양이. 이때 마우스를 띄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그냥 가운데까지 갖고 오세요. 물론 키보드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일단 빼고 하는 거니까 일부러. 마우스가 정말 이 그림 안쪽 딱 왔을 때 지금 마우스를 띄는 거예요. 이미지 가져오는 방법. 또 다른 이미지도 그대로 드래그. 화면 바뀌면 빨리 바뀌어. 자, 그럼 다시 화면 바뀌면 마우스 다시 내려와서 놓고.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파일은 필요가 없죠? 다 가져왔으니까 닫고. 열려있으면 메모리만 많이 차지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작업을 할 건데요. 미리미리 중간중간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이브 에즈로. 자. 그럼 일단 요 바로 보이는 요 화면 꽉 차 있으니까 잠깐 눈을 끄고 파도를 어디로 요 자리, 그림에 보이는 액자 자리에 배치를 할 거예요. 여긴 파도. 오른쪽 아래 여기는 밤하늘. 자, 배치할 겁니다. 이때 이미지는 당연히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찌그러지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넣을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우리는 파도를 갖다 쓸 겁니다. 파도니까 파도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눈을 켜줘야지만 쓸 수 있겠죠. 자, 이 아이가 매우 커요. 사이즈를 줄여줘야겠죠. 자, 크기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변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글판 쓰시는 분들은 아마
상단에 여기 에디트니까 편집 있을라나? 여기에 편집이라는 곳에 변형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근데 하이 버전으로 가면 트랜스폼이라고 영어 한글로 그대로 트랜스폼 써 있는 버전도 있어요. 자, 트랜스폼이라고 써 있죠? 근데 전 얘 말고 프레이 트랜스폼 바로 위에 있는 거 쓰겠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트랜스폼은 각자의 기능, 크기 조절하고 회전하고 변형하고 하는 기능들이 따로따로 있고요. 프레이 트랜스폼은 여기 있는 기능들 중에 한두 개만 빼고는 통째로 들어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축키가 있어서 쓰기 편하겠죠? 컨트롤 T 누르시면 자, 기능이 떠 있는데 안 보입니다. 화면을 축소할게요.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누르시면 화면이 축소가 되면서 보일 겁니다. 이걸 화면을 한쪽 끝으로 조정할 거하고 스페이스 누르면 움직여 보셔야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도형을 크기를 조절해 보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대각선에서 줄이시면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을요. 이때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9 CC 버전 기준으로 기능이 또 갈렸습니다. 여기서 또 갈렸어요. 크기를 조절하시면 2019 이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모양이 자유롭게 찌그러지면서 변형이 돼요. 자기 멋대로. 근데 이상의 버전, 최신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가로 세로 비율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정이 돼요. 이 기능이 바뀌었어요. 어도비에 많은 사람들이 제발 이거 변경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해주니까 불편해서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이제 얘기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건 쉽게 켜고 끌 수 있어요. 단축키로는 Shift예요. 2019 버전 이전 쓰시는 분들은 Shift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해서 위아래 말고 대각선만 크기 비율을 가로 세로 1대1 비율로 줄였다 늘렸다 가능하고요. 2019 버전 이후에 쓰시는 분들은 반대로 Shift를 누르면 자율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버전 상관없이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위에 WH 써있죠. 컨트롤 T에서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가로값과 세로값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자물쇠가 있습니다. 버전 2019년 버전 이전에 쓰시는 분들은 이게 풀어져 있고요. 2019부터 이후에 쓰시는 분들은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쑥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여기 기능이 최신 버전일 때는 켜져 있고 이전 버전일 때는 풀어져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이 차이밖에 없어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옛날 버전부터 쓰다 보니까 그냥 풀고 제가 필요할 때 눌러 쓰는 게 좀 편해요. Shift 그때 쓰는 게. 전 그래서 풀려져 있는 거고요. Shift 눌러서 조절하시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불이 들어오죠. 띄면 없어집니다. 미리 체크를 해놓을 거니 말 거니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쓰다가 만약에 ESC 누르시면 취소됩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자, 크기를 조절하는 단축키 위치는 메뉴 에디트의 프레이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T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거니까 단축키 외워주시고요. 겸사 하나 더. 컨트롤 T라는 단축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컨트롤 T가 뭐였죠? 아무도 모르시는 건가요? 네. 캐릭터 패널을 켜고 끄는 단축키가 이거예요. 사실 일러스트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는 거긴 하죠. 하지만 포토샵에서의 컨트롤 T는 프레이
트랜스폼 이라는 기능입니다.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어서 해도 되겠죠? 자, 크기를 조절을 해서 Shift 눌러서 저는 했어요. 자, 어느 정도 조절을 했다면 일부러 화면 저 멀리서 지금 조절했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확정 짓겠다라고 하는 키보드 엔터 또는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아이는 강제로 이미지가 축소시켰기 때문에 축소시킨 상태로 확정 짓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유실돼요. 유실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작게 줄여서 이미지 일부를 날려서 그냥 보정을 하고 그냥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더 작아지는 경우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 상태에서 반대로 키우는 경우라면 흐리게 보이겠죠. 그러니 조금 더 키운 상태에서 엔터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직 모르니 컨트롤 플러스 또는 스페이스 컨트롤 누르고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키우십시오. 확정 안 했어요. 엔터 안 눌렀어요. 이때 화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전체 공간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라면 키보드 스페이스 안 먹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먹고요. 언제 먹느냐? 조금 더 확대해서 내용 중에 일부 조금이라도 가려지면 이땐 스페이스 먹어요. 포토샵의 좀 특성이에요. 전체가 다 보이는 경우라면 스페이스 안 먹지만 일부라도 가려지면 그때서는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 화면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할 건데요. 최대한 갖다 대고 조절을 하시고 지금은 찌그러지는 거 어쩔 수 없다 얘기했으니까 강제로 찌그러뜨려서 최대한 맞춰 놓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확정으로 키보드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저 나머지 하나도 가능하시겠죠? 만약 했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T 해가지고 조절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조금 마우스 바깥에 놓으면 회전할 수 있으니까 당장 회전하는 기능은 쓸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점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도 컨트롤 T로 맞춰주시고요. 조금 빨리 컨트롤하고 싶다 하시면 키보드 Alt를 누르고 같이 줄이시면 Alt 해당하는 이미지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축소되거나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찌그러져도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편하신 대로 최대한 멀리서 보면 당연히 안 될 테니까 확대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엔터를 눌러 주십시오. 저렇게 하시고 그냥 끝내지 마세요.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잖아요. 이름 써주셔야죠. 예. 레이어 이름이 레이어 1이다, 레이어 2다 이러면 나중에 못 찾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레이어가 옛날에야 20개 이상 넘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뭐 몇백 개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이 뭐 예를 들어 한 400개 정도 된다 레이어가. 어느 레이어가 언제 어떻게 알아요? 이름 다 쓰세요. 이름 더블 클릭해서 이름 쓰시고, 자 우리는 웹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이놈의 웹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건이 참 슬픈 게 첫 번째 당연히 뭘까요? 영어로? 네, 영어로. 두 번째 뭘까요? 뭘까요? 네,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는 거. 세 번째 뭘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자,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쓸 수 있는 건 있어요. 언더바, 대시 이런 거 쓰실 수 있어요. 네. 가급적 첫 글자를 자, 영문으로 소문자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AA, BB, CC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잘 아시겠지만. 모든 우리가 써야 되는 파일, 레이어, 모든 거에 대한 이름, 네이밍은 이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것들은. 난 웹 안 쓰는데요? 우리 인쇄용인데요? 편집인데요? 그러면 한글 쓰셔도 돼요. 하지만 레이어 이름을 마구잡이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 테니까 이름 꼭 더블 클릭해서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나이트 뭐 이미지를 하든지 쓰다가 키보드 탭 누르시면 다음 레이어를 이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키와 키보드 P 옆에 있는 괄호키 둘 중에 하나는 위 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마지막에 있는 이 레이어는 백그라운드가 써있는 이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배경이라고 깔려있는 아이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걸 난 배경 말고 다른 걸로 작업을 하고 싶어 한다면 강제로 해제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레이어의 이름을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이 레이어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다른 걸로 아니면 똑같은 이름으로 하셔도 돼요.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고 컬러나 이런 거 신경 일단 뺄게요. OK 누르시면 자물쇠가 풀립니다. 자물쇠를 다른 걸 눌러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 기능과는 달라요. 기존에 했던 백그라운드라는 아이는 말 그대로 배경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이전 넌 배경이 아니라 사용하는 레이어라고 다시 재명칭을 하신 거예요.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얘를 컨트롤 Z 말고는 돌릴 수는 없으니까 신경 써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푼다고 해서 또 문제되진 않아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배경은 투명하다 표시 요거였죠. 자, 포토샵에서는 이 배경을 투명한 걸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백그라운드라는 이 아이였어요. 자, 이런 차이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은 당연히 포토샵인데 CC 버전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물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어도비 계정의 서버에 등록을 할 것인가? 클라우드. 어도비의 저장 위치는 클라우드라고 하죠. 아니면 내 컴퓨터 내부에 저장할 것인가? 두 가지 옵션을 물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저장하시면 언제 어디서 전국 어디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열어볼 수 있다는 장점은 생기겠죠. 네. 하지만 우리는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는 형식을 물어보게 될 건데요. 자, 초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PSD가 우리가 써야 되는 포토샵 파일입니다. 바로 아래 라지 도큐먼트 포맷이라고 하는 PSB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포토샵 CC4 버전 이상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C4가 맞나?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CS4인가 그럴 겁니다. 자, 요 아이가 뭐냐면 파일 2기가 이상 넘어가는 아이들을 저장할 수 있는 아이예요. PSD는 거의 뭐 1.5기가 이상 넘어가면 저장 안 돼요. 저장하면 다시 못 열고요. 일러스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용량은 밑에 방식으로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하지만 버전 제한이 있다는 거. 자, 나머지 설명 안 드리고 첫 번째 걸로 저장하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PSD로 저장할 건데 레이어 체크 안 하면 레이어 한 장으로 합쳐져 버려요. 당연히 체크하셔야겠죠. 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는 것 같고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할 때 한 가지 더 물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체크하세요. 무조건 체크하세요.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량이 크거나 뭐하거나 했을 때 해당하는 파일들 빅 처리할 거냐 말 거냐, 이전 버전에서 열어볼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 안 하시면 예를 들어 자, CC 2020 버전으로 저장했어요. 2019에서 못 열어요. 쉽게 말하자면. 체크하시면 어지간한 건 다 됩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긴 하겠죠. 아트보드 같은 아예 지원 안 하는 기능 같은 경우는. 자. 그럼 포토샵 파일 저장하신 겁니다.